네, 안녕하세요.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비대면 설명회 사회를 맡은 저는 박선영입니다. 네, 이번 비대면 설명회는 총 5편으로 제1편에서는 2021년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2편은 기술개발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제3편부터 5편까지는 각각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 방법,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사업 안내,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순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편인 2021년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중기부 기술개발 지원 사업 담당자분들 모셔봤는데요. 두 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이우종 주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김연호 주무관입니다. 네, 그럼 먼저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주요 특징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스마트 대한민국의 실현과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1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229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0년과 비교하여 2,3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는 만큼 중소기업분들이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힘을 실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공고문을 봤는데 정말 기술 개발 사업에 A to Z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이런 초보자가 내게 맞는 지원 사업을 선택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기업들이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또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주도형 R&D가 있고, 둘째,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협력형 R&D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헬스, 시스템 반도체, 미래 자동차와 같은 미래의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연구인력 등을 지원하는 정책 목적형 R&D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얼마나 지원되는지 궁금한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업 주도형 R&D에 6,303억 원, 협력형 기술개발에 2,759억 원, 그리고 정책 목적형 기술개발에 8,167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2편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중소기업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2021년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1년 주요 정책 방향은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유망 분야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네, 둘째, 중소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과감하게 도전하여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개발 제품이 매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중기부 기술개발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네, 그냥 기술개발 자금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도움이 될지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게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정책 방향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하나씩 짚어볼까요? 첫 번째, 미래 유망 분야 중점 지원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한국판 뉴딜 분야에 511억 원을 중점 지원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 분야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분야를 지원하는 디지털 뉴딜로 나누어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녹색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탄소 저감, 신재생 에너지 등 녹색 기술을 보유한 그린벤처 기업 100개사를 발굴해서 R&D와 사업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기업당 3년간 최대 30억 원을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대해서도 강소기업 100 전용 R&D 사업 등을 신설하고 2020년에 성장 동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1,953억 원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이 미래에 성장 가능한 유망 분야인 3대 신산업 분야라고 하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분야와 스마트 대한민국을 위해 제조혁신 기술 분야에 총 3,098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빅3 한국판 뉴딜, 소부장까지 최근 이슈라고 할까요? 미래 한국의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빠짐없이 지원을 해주시네요.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정책 방향인 모험과 도전을 촉진하는 생태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프로토콜 경제 기반의 상생형 기술 개발과 사회 문제 해결형 기술 개발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민간 시장에서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매칭 투자를 통해 지원하는 투자용 기술 개발,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먼저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이면 기술 개발 자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후불형 R&D 지원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여러 기업의 과제를 묶어서 하나의 대형 과제로 지원하는 컨소시엄 방식과 하나의 기업이 여러 과제를 연계해서 지원받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서 중소기업이 모험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중소기업이 정말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셨네요. 그런데 이 기술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이 제품 판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없을까요?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 번째 주요 정책 방향에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도 시장에서 판매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공조달을 통해서 신제품이 초기에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R&D 수행기업에 3년간 3.5조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1,3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도 연계합니다. 기술 개발을 완료하긴 했지만 자금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사업화가 어려운 그런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제도군요. 네, 마지막 이 네 번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마지막으로는 더 좋은 과제와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대도전 평가를 도입하는 등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이 설명을 잘해 주시니까 정말 낯설기만 했던 중소기업 R&D 이 정책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올 한해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 중소기업 분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이 되어 있나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포기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R&D의 민간 부담금 그리고 현금 부담금의 비중을 낮추고 기술료의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했습니다. 네, 이제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을 통한 성장에만 전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중소기업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비대면 설명회 1편 정책 방향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과 관련된 자료들은 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 시스템 SM테크 게시판과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중소벤처기업부 이우종 주무관님과 김현호 주무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